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약속과 지지부진한 현실 사이에서 과연 이번엔 가능한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논의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김상봉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봉입니다. 네, 이어서 구인혁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인혁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도 걸려 있고 또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을 완전히 옮기는 문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들을 다 공약을 하셨어요. 세종으로 하겠다고. 근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 시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들고 일어나보자. 네, 어느덧 6.3 대통령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주말이고 다음 주가 되면 바로 이제 다다음 주 초니까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주요 대선 후보들께서도 이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공약과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거든요. 국회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계신데 먼저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들의 행정수도 공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만큼 행정수도 공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확신에 찬 그런 약속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리고 거기에 기대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행정수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를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까지를 완성으로 본다면 네. 그거는 헌법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국회 분원이라는 세종의사당이라는 예. 국회 분원과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부터 이전하자라는 예. 그런 논의부터 시작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후보들이 공약한 대로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형식과 실질을 다 갖춘 행정수도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인 한 3분의 2 이상의 행정수도는 완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좀 어떻게 나름대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후보들께서 대통령실하고 국회 이전은 약속을 하지만 꼭 뒤에 하나의 꼬리가 붙어요. 네. 헌법 개정이라는 문제, 또 사회적 합의라는 문제가 붙는데 사회적 합의를 법률용어로 말하면 국민투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라는 그 벽을 넘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으로서 저는 사회적 합의도 좋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완성시키는 건 좋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해나가는 공약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각 후보들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좀 먼저 김상봉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대선 후보들의
그 공약 지금 지금 대통령 대선뿐만 아니라 이전의 네.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사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신뢰성과 진정성 부분에서 사실은 저로서는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어떤 이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는 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에 의해서 예.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는 수도권 가잉 집중에 대한 제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행정 수도의 사업이 사실은 이 건국 이래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최대 국책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수도권 가잉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 지방 소멸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행정 수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욕구, 예. 변화, 니즈가 상당 부분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어떤 정부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공연불에 그치느냐 아니면 빌공짜 공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최고 의사결정자 네.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가치 추구, 그다음에 이 최고 의사결정자의 강력한 의지가 사실은 이 행정 수도의 예. 완성에 분명히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해볼 여지가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총선, 대선 때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공약으로 자꾸 제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십수년,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게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윤혁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 특히 세종과 충청권에 있는 시민들이 이 공약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2025년의 조기 대선은 한번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실행력에 있어서의 정도와 속도의 차원에서 이전 정부 혹은 예. 이전 후보들이 냈던 의견들과는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10대 공약에 먼저 포진을 함으로써 예. 임기 내에 완벽하게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2023년이 아니라 2029년으로 앞당기고 예. 특히 충청광역철도 같은 교통망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인 충청의 생활권 통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직접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라는 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올 조기 대선과 더불어 2025년은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행정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각 당, 각 후보들께서 이 우리 캐스팅 보트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진정성을 좀 없이 이렇게 공약으로 내시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사실. 네. 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점을 무시할 수 없죠. 예. 충청권이 캐스팅 보드니까 예. 아무래도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해마다 대선 때면 예. 행정수도 공약이 그렇죠. 나오는데요. 근데 한편생은 좀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이 행정수도라는 것,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네.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공약한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만으로 이게 이행이 가능한 문제냐라는 걸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헌법
개정 문제라든가 국민 투표에 걸리면 자기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행정 수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헌법 개정이라는 그 법적인 장벽을 뚫지 못해서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 실현 가능성을 할 때 그것을 둘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완전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아니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회 분원이라고 하는 말에 제2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만큼만은 어떤 제약도 없이 실천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예산 조치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대통령의 진정성 여하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우선 추진해 달라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구인혁 교수님께서 좀 기대가 좀 있으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그 후보들의 정당들의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구 교수님께서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성을 고민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법률이나 재정, 행정의 난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 관습 헌법 이후에 서울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상에 표현된 명문화된 수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장벽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처의 추가 이전을 포함해서 의사당 건립, 집무실 건립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장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2집무실의 활용이라든지 분원을 직접적으로 구동 가능하게 해서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도입 영상에서도 각 후보의 그 일부 후보의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 장기적인 관점, 사회적 합의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 얘기 속에 담긴 후보들의 정당의 진정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봉 교수님께서는? 예,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용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 수사적인 용어고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실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또는 국회 분원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라고 할까요? 지난 전 정부라든지 지난 국회 회기 때 사실은 기본 계획, 예산 확보, 그다음에 세종시 의회 설치법, 그다음에 심지어 분원을 둘 수 있는 국회의사당 4교까지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뜨면 되는 정도로 거의 올 세트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을 대안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의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 차근차근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 그 집행 권한에 있는 가진 사람들이 이 행정수도 또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가치에 얼마만큼 공조하고 동의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그러한 가치의 실현 도구인데 그런 부분에 충분한 동의
동조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어떤 전체적인 총론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각 좀 세세한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수도 하면 일단 지금 중앙 행정기관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이라고 이제 세종시장님 말씀해 주셨고 국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법적인 정비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 일단 국회 쪽으로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될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국회 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예. 위원장도 선임이 돼 있고요. 예산도 지금 올해 예산에 350원이 계산이 350억 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예. 기본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세종시에 와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26년도 말까지는 완전히 마스터 플랜을 국민들한테 공표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건 한 발 한 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기본 계획 용역이 이미 45억이 서 있어요. 그리고 법적 정비는 다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후보들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것은 예산 조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시킬 것이냐 그것만 보면 진정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안에 있어서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두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본원마저도 다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헌법이나 이런 걸 정비해놓고 전체를 통째로 한꺼번에 옮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헌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라는 것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근접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선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떤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의 주요 이제 추진 뭐 의지라든지 한 번 더 살펴볼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상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국회의사당 세존 이전 계획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등의 실현 가능성이 시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사실 목전에 있죠. 두 개 다 그야말로 이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어떤 진척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 그러니까 세종의사당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면 국회 분원입니다만, 그러니까 본원이 아니라 분원이고 제1집무실이 아니라 제2집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죠. 즉 이른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또는 정치 행정수도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의 건립 목적,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 철학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정성 있게 추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한데 한 가지 사실은 그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연 이 부분의 의지를 보이려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 또는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의지를 보이려면 그냥 그걸 행정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치체제 또는 행정체제에서 사실은 이게 다음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말 정치행정수도라고 하는 그 위상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차기 대통령, 최고 의사결정자는 국무회의를 서울에서 할 게 아니라 세종에서
이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매주가 됐든 또는 격주가 됐든 가능한 매주가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충분히 이 행정 수도로서 정치 행정 수도로서 위상을 높여주고 예. 그리고 또 장차관들도 정책 브리핑이라든지 내외신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할 게 아니라 세종에서 예. 얼마든지 공간과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네. 데서 그럼으로 인해서 정책의 주요 발신지의 역할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켜 주는 거죠. 그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런 의미에서 그 본원이 아닌 분원으로서 일단 그다음에 제1이 아닌 제2 집무실로서의 그 시간 시차를 줄여주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행정수도의 완성,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차기 최고 의사결정자는 그러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인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사당 세존 이전 계획과 이 대통령 제2집무실 주기 건립 실현 가능성. 저는 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 대전 충남의 시민들이 요즘에 하나이글스의 야구에 매료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원년부터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의 팬이었는데요. 롯데자이언츠는 봄이 되면 항상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한 번도 가을 야구를 해본 적이 없고요. 5월 달까지는 1, 2등을 다투다가도 네. 매년 리그가 끝나면 12, 7위, 8위, 8위, 7위, 7위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세종시 완전 건립 혹은 행정수도의 건립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세종 시민이나 충청권의 시민들이 롯데자이언츠의 팬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어떤 현실적인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의지를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수기 민주주의 형태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요. 야구로 표현하자면 롯데자이언츠와 하나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게끔 만들 정도의 수준의 예. 열렬한 지지와 관심이 행정 수도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구 교수님께서 행정수도 완성하는데 이제 프로야구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적절한 비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다가도 이제 뒷심 부족이라고 하죠. 추진력 부족.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이제 계속되고 그러면서 그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해서 그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세종 아파트 시장이 이 어떤 우리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 세종시의 전체적인 행정 수장으로서 이런 걸 바라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도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뭐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시지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경제 상황, 세종시장의 뭐 부동산 시장. 저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이거 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그 대선 공약 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2020년에 네. 그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가 난 뒤에 우리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거래량뿐만 아니라 값도 갑자기 급등을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거품이 빠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그때는 발표했더니 갑자기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어서 2배가량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월 달, 4월 달에는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계약 건수가 약 4배가량 늘었어요. 작년에 4월 달에는 우리가 거래량이 약 340건인데 이번엔 1251건으로 4월 달에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들었으면 더 늘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129건인데 이번엔 112건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물량을 지금 회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심리는 뭘까 생각할 때 진정성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냥 올려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거래 차익을 얻겠다는 그게 아니고 진짜 올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놓을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놓은 물량도 지금 거둬들이는 현상으로 간다면 이건 시장 심리가 이번에 행정 수도에 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을 더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의 그 움직임이 정책을 좀 믿고 기대를 하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오히려 지금 내놨다가는 손해 볼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회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말은 실제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한탕으로 내놨다가 값 올려서 뭐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정성을 믿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의 뭐 이제 급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안 좋은 영향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김상봉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부 행정학부라서 좀 부동산 시장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예, 거리가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있습니다. 연관이 뭐냐면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종 정부청사 이전보다는 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완성은 훨씬 정부청사 이전보다 훨씬 그 유입 인구라든지 수용 인구 측면에서 굉장한 이 영향력을 파급 효과를 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리고 또한 세종시는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이 국가 시범 도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저는 한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종시에서 컨텐 점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그에 따라서 충분히 아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한 가지 제 지로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정부가 정책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시장 실패가 너무 그렇죠. 역력하게 예. 드러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인혁 교수님은 세종시 어떤 부동산 시장 이 흐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세종시에 거주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급등했다는 보도가 네. 사실은 체감적으로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자체를 가격의 변동으로만 보기에는 네. 세종시의 시장은 약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거래량에 주목하라 말씀하셨는데요. 호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4월에 한 1,2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역대 세 번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호가를 걷어들인다든지 매물을 걷어들이는 소비자의 선행 행동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터운 매물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사실은 세종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물대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있을 것이고요. 외부 투자자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 투자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외부 투자자들이 세종시의 아파트를 많이 사들이고 다시 그걸 되팜으로써 지난 4년 동안 26.3%에 이르는 가격 하락을 계속 경험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삶의 질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주 개선도 네. 일자리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정수도 완성의 그 관건이랄까요? 선결 과제.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헌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과제가 좀 있어야 될까요? 이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짤막하게 설명을 네. 드린다면
서울이 관습법상의 수도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판단이었죠. 근데 관습법상의 수도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고 그렇죠. 불문법상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문법도 헌법이라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없는데 뭘 개정하겠어요? 그러면 헌법에다가 행정수도는 또는 수도는 세종이다라는 걸 문구를 넣던가 아니면은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국민투표를 붙이든가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네. 헌법을 개정하자니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 또 헌법 국회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옛날에 1962년에 드골 대통령이 네. 드골 대통령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하는데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국민투표에 붙여버렸습니다. 네. 그게 찬성이 됨으로써 헌법 개정 효과를 가졌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을 물어보는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국민투표법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무효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면 국민투표법을 우선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은 국내인만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14조 1항인데 그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무효화돼 있어요.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헌법 개헌을 해야 되는데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쉽게들 얘기하시는데 네. 세종을 그 수도로 만드는 딱 한 조항을 위한 헌법 개혁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차라리 국민투표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되는데 저는 시장으로서는 그것도 썩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이건 영원히 그렇죠. 세종시는 네. 수도가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국회 분원이 오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완성이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5대 위원회를 다 옮기겠다. 네. 또 한글 관련 시설을 다 옮기겠다. 그래서 국회나 대통령실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거 세종시에 옮기면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어느 정도 충족된 뒤에 그 뒤에 가서 헌법을 개정해도 좋고 국민투표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행 조치를 안 하고 국민투표를 해결합시다. 이래버리면 잘못하면 영원히 세종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그 기회는 다시 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법적 문제, 헌법적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고 국회 분원이 됐든 제2국회가 됐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실제로 와서 기능을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도 이전이 돼야 되고 학교마저도 이전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뒤에 법을 따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또는 국민투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행정수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노력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앞서서 그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선 그 행정수도 특별법이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분원을 본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한다든지라고 하는 우선 법 개정을 추진하자. 그러니까 법 개정이 추진해서 만약에 지금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만큼 사실 그걸 헌법 소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한 만약에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법 개정을 하고 법 개정 노력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고의사결정자가 노력하면 예. 그 노력 와중에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예. 그러한 3단계에 의해서 저는 충실하게 이 국책 사업이 국가 행정수도 완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이 국가 대전환이라는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구 교수님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작업은 생각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헌법 개정 자체는 좀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2004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새롭게 받아보는 전략을 한번 추진해 보든지 혹은 국회를 완전 이전하거나 혹은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헌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행정수도를 운영해 나가는 접근 방법도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도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요. 결국 개헌을 할 것이냐, 수도 기능을 복구해서 살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 트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투 트랙 중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우리 세종시의 어떤 그 세종시만의 어떤 역할, 과제, 정주 여건 개선 이 부분을 한번 시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제 세종시 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어떤 지방 분권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역할이랄까요? 네,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국회를 이전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행정수도로 하고자 하는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그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그 본질이 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결국 균형 발전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스럽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설사 제2분원이 됐든 왔다 손 치더라도 그 효과가 정말 수도권이 비수도권이 이정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충분한 조건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네. 국회와 대통령실은 균형 발전의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만 둘 다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더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기업이 이전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와야 되는데 사실은 수도권에 인구가 자꾸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종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인구가 50만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려고 만들었지만 네. 사실상은 비수도권의 인구는 더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국회와 대통령실로 하는 하나의 필요 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왜 수도권으로 저렇게 인구가 몰려가느냐라는 것은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네.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죠.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도 균형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진정한 균형 발전, 지방 분권, 나아가서 우리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전에 대통령실 국회의사당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 위원회라든가 공공기관 이전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만 그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빨리 촉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에 저는 감히 서울대학교를 이전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전하고 싶어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막상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함께 이전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부권 내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인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내지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진정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소멸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국회나 대통령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로 볼 때 대통령실, 국회 이전,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까지도 우리가 통틀어 생각하는 그런 브로드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교수님께도 이 세종시의 어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이랄까요? 네.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태생 목적이 그 목적이 미션이 네. 국가균형 발전이고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네. 아까 이제 사실 얼핏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 충청 지역에는 이 혁신 도시가 없었습니다. 전국에 10개 혁신 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행정 수도가 하나의 혁신 도시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전국 10개 혁신 도시와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 나가고자 하는 게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예. 세종시고 행정시 복합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세종시가 뭐 이쁘고 잘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이다 또는 뭐 이 아까 지방 분권을 위한 권력이다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러한 미션을 타고났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자치 행정, 자치 재정 또는 뭡니까 자치 조직, 예. 자치 경찰 이러한 사실은 요즘은 이전에 성장 시대에서는 중앙에 의해서 재원이나 권한을 지방 정부가 받아서 살림을 살았지만 예. 앞으로 지금 당장 저성장 시대에서는 자기 스스로 지방 정부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서는 자기 책임에 의해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그래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세종시에서 그걸 실험해봐라. 예. 그러니까 사회적 실험. 그러니까 이른바 정책의 랩으로서 목적을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네. 세종시 특별법이 생긴 거고 특례가 주어진 네. 거죠. 그러나 이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점점 자초되면 희소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 교수님께서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중앙행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광역권 협력 행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은 우리나라의 가운데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2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 4개 권역을 살펴보면 반경 40km 내에는 500만 명 규모의 광역 도시권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도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대전과 충남 특별시를 추진한다든지 혹은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는 충청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세종이라는 행정 수도를 가지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혼자 발전이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 등의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세종시가 충청권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충청 권역에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족 기능, 예. 세종시 자족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연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예. 그 다음 주 세종시가 그러니까 이제 광역 자족 기능 부분에서 이게 세종시 30만, 50만의 규모로서는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행특회계,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회계어에서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 한계에 의해서 요 예정지구에만 사실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이나 주변 지역에서도 이제 사실은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가지고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특 해계를 풀어서 광역 사업 또는 광역 상생 협력 사업을 확실하게 전개를 하고 그래서 30, 50이 아니라
이 충청권에 있어서 약 100만에서 300만의 생활권, 광역 생활권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 네. 또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 짧게 핵심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떤 정파를 넘어서 어떤 좀 해법이 있어야 될지 30초 정도로 짧게 좀 시간 관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론을 얘기하지 말고 강론을 얘기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법을 얘기하지 말고 실질을 얘기하자. 그리고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놓고 그다음 얘기를 하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정파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공연물이고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가능한 일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걷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세종 시민 또는 국민 분들이 사실은 또는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 의회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라든지 여론 등을 전략 동원을 해서 중앙정부나 새로운 정부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세종시 이 행정수도 완성의 실현을 위해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정파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교 교수님께서도 정파를 넘은 해법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을 야구에 비유해서 설명드렸는데 하나이글스가 프로야구에서 우승하는 것만큼 세종의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의 모든 인구가 참여해도 그 숫자를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대전 충남에 있는 그리고 충북의 많은 충청권의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꼭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끔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그리고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정비, 제도 개편은 물론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